제주항공 2216 편사고 관련 자료 팩트체크 제6편 활주로 19번 착륙 과정과 조작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항 전경과 활주로 19 착륙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활주로 1번 접근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행은 활주로 1번으로 접근하다가 돌아가서 19번으로 착륙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1.6 노티컬 마일입니다. 참고로 쓰기 위해서 스케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게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유관 비행, 시각 비행으로 그 착륙하는 그 절차에 추천되는 그 재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폭 2마일, 그 최종 구간 활주로 파이널이라고 하는데 최종 기간 2 내지 2와 2분의 1마일 거리가 되겠습니다. 대략 그 지도에 보이는 비례한 것이 비슷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활주로 1번으로 접근을 했다가 돌아서서 비주얼 패턴을 그려서 그 다음에 활주로 19로 이렇게 착륙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경로를 환산해 보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8시 58분 23초에 450피트가 됐고 그것은 활주로로부터 대략 2.29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항적 표시가 사라질 때 그 154나트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착륙할 때까지 약 4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4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추정해 보면은 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 프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랩을 올렸을 때 그 유지해야 되는 속도는 대략 그 당시에 V랩이 프랩을 40도에 다운시켰을 때 144나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즉 V랩은 139나트라는 소리인데 만약에 프랩을 다운시키지 않고 프랩 업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V랩 40, 즉 조금 전에 말한 139나트에다가 55나트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대략 유지한 속도는 195나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당 거리로 나누면은 약 12마일 정도 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속도를 증속시켜서 근데 속도를 프랩 그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도 그렇게 많이 증속은 못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195에서 200나트를 유지했다면은 대략 12마일에서 13마일 정도를 비행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마일을 가지고 거꾸로 환산을 해보면은 자, 이거 2마일짜리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마일에서 여기까지 6마일, 그 다음에 돌아서서 보면은 이제 계산해보 이런 패턴을 2마일짜리 패턴을 그렸다면은 여기까지 2마일, 여기까지 4마일, 6마일, 8마일, 10마일 이렇게 해서 대략 12마일 이렇게 이 패턴으로 비행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비행 경로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으로 겪어서 착륙을 했다. 그러면은 교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폭 대략 2마일, 그 다음에 이날 본인들이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아마 2마일 정도 그 패턴으로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우리가 비슷한 패턴으로 비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지 이제 그 동영상이 많이 여러 방송에서 동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이널 정대할 때 그 그림은 이제 그 무한 VOR이 나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영상을 캡처해서 보면은 VOR이 나오고 위에서 구글 차트로 보면은 활주로 01 북쪽에 동쪽에 VOR이라는 장비 안테나가 있는데 이것을 이 직명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VOR
안테나라면은 사진에 있는 영상에 있는 VR 안테나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그 사진의 모양으로 보면은 이쪽 지점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쪽 사진을 찍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쭉 갔다 이동을 시켜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VR 안테나인데 이게 VR 안테나고 파이널 비행기는 여기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사진을 근거로 우리가 동영상을 캡처시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널 한 바퀴를 삥 돌아서 12마일을 비행하는 그 패턴을 가지고 돌아서 19번으로 정대를 활주로에 맞추는데, 자,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최초 사진에서 자, 여기에 있는 파란 줄은 이 안테나 줄을 사진을 맞추기 위해서 비례식 기준을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맨 오른쪽 사진부터 이어지는데, 이때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가지고 활주로 쪽으로 이렇게 정대를 했다가 다시 또 그 마무리 조작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그 경사를 처음에 이제 왼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주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멀리서 봤기 때문에 거의 같은 모양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활주로 정대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면은 VOR 안테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이 비행기가 정상적인, 매우 그 정상적인 그 궤적으로 강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조종사가 굉장히 조작을, 이렇게 비행을 잘하는데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그 영국에서 발행한 CAP737, 즉 플라이 크루 휴먼 팩터 핸드북에 나와 있는 그 용어인데, 이 말은 이제 슈퍼리어 파일럿은 우수한 조종사는 우수한 판단력으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조종사가 굉장히 그 기량이 아주 우수해 보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속도를 이렇게 기아가 안 나오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여튼 우수한 조종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이렇게 매우 스무스하게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정대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도 보면은 매우 그 항공기가 안정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잘 내려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점 그 활주로에 정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플레어 조작을 합니다. 플레어 조작에서 불꽃이 아니고 이제 착륙 자세, 안정된 접근 구간에서 스테빌라이즈 어프로치 시그먼트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이제 항공기가 쭉 강화 자세에 왔다가 거기서 강화를 했다가 이제 착륙할 수 있도록 그 착륙 자세를 만드는 과정을 플레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속도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보다 접지를 하지 않고 쭉 밀려 떠가는 것, 그것 보러 이제 우리가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플레어 저작 중에서 일어나는 플로팅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터치다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연기가 나는데, 이때 터치다운을 하는데 매우 안정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터치다운 해가지고 쭉 올 때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엔진도 닿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롤아웃이라고 하지 않고 슬라이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제 동체로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대를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비행기가 이렇게 그 선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디테일을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착륙 자세에 들어갑니다. 착륙 자세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 화면에 올 때 보면은 굉장히 치마량이 많게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치마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조작들을 보면은 치마량에 나선 비행기가 내려가는 그 타성. 근데 여기서 그 동영상 분석을 해서 보면은 이 치마량이 많다가 치마량 조절을 매우 유연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쪽 엔진에서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 엔진, 이게 이제 오른쪽, 이 뒤 모양이 틀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돼서 달리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뜻은 즉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쪽 엔진에서는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배기가스가 나와서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굴절돼서 그림이 저렇게 보인다. 그 말은 뭐냐? 항공기가 엔진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소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속적으로 그 굴절이 돼서 온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돼서 모양이 다르게 배기가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측 엔진은 최소한 이 과정에서도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쭉 여기서도 마찬가지 배기가스에 따라서 왼쪽 엔진과 오른쪽 엔진의 그 엔진 뒷부분의 영상 풍경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은 프랩이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프랩이 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왔으면은 이제 이 정도 자세가 되면은 항공기가 여기서 이제 접지가 땅에 닿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보다 세 번째 사진이 기수 각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는 에너지가 많아서 땅에 닿지 않고 익스텐션,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이 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닿지 않고 계속 연장이 돼서 쭉쭉쭉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세에서 이제 여기서 접지가 이루어집니다. 디테일로 보면은 이쪽 부분에서 여기서 약간의 흰 연기가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최초로 흰 연기가 보이는데 이때 동체, 즉 동체 후방 부분이 닿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더 큰 2배의 연기가 보이는데 이때는 엔진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닿은 상태로 해가지고 이 자세로 쭉 슬라이딩 또는 스키딩 되면서 노스업 자세로 이제 카메라를 찍는 사람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프랩이 다운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기아는 물론 이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엔진은 그때까지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6편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7편 737이 동체 착륙을 했을 때 어떤 제동 기능, 즉 속도를 줄이는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잊지 않고 7편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